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할게요. 자, 우리 앞에 보시면 550 플러스 우리 왕기초 인문종합반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이번 달은 여러분 지난달은 전반부를 수강하셨죠? 이번 달은 후반부 10회를 진행하는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난달은 우리가 파트 1과 파트 3를 다뤘다면 이번 달에는 파트 2와 파트 4를 들어가는 달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가로로 되어 있는 유인물은 오늘 OT 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9년인 얼굴이 좀 많이 보여요. 저 지난달에 들으셨던 분들 얼굴이 보이는데 그래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릴게요. 저는 드림토익이라는 팀에서 왕기초 인문 기본 레벨을 담당하고 있는 LC 강사 제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도 저랑 같이 10회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일 상단에 제 이메일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제 이름이랑 이메일. 처음 수강하시는 분들은 제 이메일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그 어떤 질문이라도 시험 관련된 이제 학습 공부 관련된 질문은 어떤 질문이라도 언제라도 보내주셔도 되니까 이메일 통해서 이메일 통해서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또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 주교재 그리고 부교재 두 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부교재는 어디서 구매를 하냐면 13층에 있는 교재 판매처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42번 부교재 구매하셨는지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따로 재고가 부족하다는 언지를 못 받아서 아마 다 구매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확인했을 때도 마지막 등록자까지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어디서 구매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늘부터 부교재 수업에 필요하고 또 숙제를 할 때도 필요하니까 지금 혹시 구매를 안 하셨다면 13층에 있는 교재 판매처에 갔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바로 하나씩 볼게요. 반별 게시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반별 게시판은 이제 학습 자료들이 다 올라가는 게시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C 자료 따로, RC 자료 따로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LC 같은 경우는 항상 숙제 범위가 올라가게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숙제고 그리고 숙제에 해당하는 mp3 파일도 올라가는데 요거는 부교재에 해당하는 파일만 올려드리고 주교재 파일은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을 받아 주셔야 돼요. 요 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별로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 나는 좀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자꾸 실수를 하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오답 노트 작성 힘들다는 건 알아요. 특히나 저녁반은 따로 하시는 일이 있고 그리고 또 토익 수업까지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나는 정말 이 점수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답 노트 작성해서 매번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거기서 어떻게 이 문제를 잡아갈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또 드릴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심층된 피드백을 드릴 수 있으니까 오답 노트 작성도 힘드셔도 틀린 문제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교재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교재는 일단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교재 하나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주교재 하나, 부교재 하나가 아니라 우리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게 될 건데 일단 수업은 핵심적으로 이 핸드아웃이라는 자료를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핸드아웃에는 핵심 어휘 그리고 풀이 전략 우리 파트 2에서는 풀이 전략을 좀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풀이 전략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이렇게 핸드아웃의 내용을 다 끝내고 나면 강의 노트라고 보시면 돼요. 핸드아웃의 내용을 다 끝내고 나면 주교재로 넘어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숙제는 주교재랑 부교재 둘 다 하니까 여러분 두 개 다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부교재 구성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부교재 42번 다 구매하셨으면 앞에 잠깐 꺼내볼까요? 부교재 42번을 한번 꺼내줄게요. 자, 부교재를 키면 여러분 저도 같이 그 파일을 좀 켜볼게요. 부교재를 키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왕기초 Day 1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이렇게 시작되는 자료를 다 뭐라 그런다? 다 핸드아웃이라고 할 거예요. 핸드아웃. 핸드아웃은 뭐다?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강의 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강의 노트. 그래서 우리 핸드아웃 자료가 쭉쭉쭉 이어져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 강의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쭉쭉쭉 이어지고 그리고 핸드아웃이 끝나면 이렇게 Day 1 왕기초 추가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추가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건 다 뭐다? 다 숙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숙제.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아웃
강의 노트와 그리고 숙제가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는 몇 회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 총 20회의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숙제가 한 묶음 이렇게 총 10회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교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교재 구성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업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기초 데이 1이 이렇게 시작되는 문구를 가진 자료가 핸드아웃, 강의 노트고 추가 문제라고 들어가 있는 게 숙제다라고 생각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우리 102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102페이지. 여러분 102페이지 피시면 위클리 숙제라는 게 또 나올 거예요. 102페이지. 지금 첫날이니까 우리 한번 다 열어볼게요. 102페이지 피시면 밑에 하단에 우리 페이지가 적혀 있죠. 102페이지 피시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위클리 숙제라고 되어 있죠. 위클리 숙제. 요거는 여러분 주말마다 하게 되는 추가 숙제 4회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매주 주말마다. 근데 이번 주 주말에는 주말 숙제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이틀 수업하고 조금 더 심화된 문제를 풀기는 조금 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주말 숙제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잡아두시고 세 번째로 가볼게요. 3번으로 우리 주교재 mp3 다운받기라고 돼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프링이 달려있는 노트는 부교재인데 부교재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고 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리는데 주교재는 헷갈리죠, 여러분. 주교재는 스프링이 없는 거, 부교재는 스프링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주교재 자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champ.hackers.com이라는 요 링크를 반별 게시판에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돼요. 역시나 지난달에 들으셨던 분들은 따로 다운을 안 받으셔도 됩니다. 요거 다 있을 거예요, 자료. 처음 들으시는 분들만 해당하는 3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혹시나 내가 10회반이라 결석을 하면 정말 안 좋아요. 좋진 않은데 결석을 하게 된다면 이메일로 이렇게 양식을 좀 해서 어디 반에 몇 시 타임에 누군지를 갖춰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어디 반에 누군지를 알고 유인물을 챙겨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메일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한테 이메일로 자료를 전달해 달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특히나 음원 같은 경우는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좀 그게 컴플렉스해요. 왜 이메일로 전달하는 것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요청하시면 반별 게시판으로 자료를 올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여러분 우측으로 넘어가면 그 가로로 되어 있는 유인물 있죠? 제가 앞에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우측으로 가시면 LC 학습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LC 학습 매뉴얼. 요거는 여러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역시나 뭐 할 때 숙제하실 때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숙제. 근데 이번 달은 우리가 파트 2와 파트 4를 들어가게 돼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딕테이션하고 받아쓰기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따라서 쉐도잉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셨죠? 따라서 쉐도잉 하는 거. 순서는 뭐 오답 노트가 먼저 와도 되고 쉐도잉을 먼저 하셔도 되는데 쉐도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트 2에서부터는 직청직해로 들어가는 거 있죠. 직청직해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좀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쉐도잉 하는 거 오늘 수업 시간에도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요 순서대로 숙제하시다가 조금 헷갈리는 점이 있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강의 계획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10회반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중간에 목요일날 이번 학사 일정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꼬여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은 이번 주는 금요일날 수업이었고 또 다음 주는 금요일 수업이었고 금요일 수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뒤죽박죽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착오 없으시게 캘린더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수업 없는 날은 학원에 오시면 안 돼요. 간혹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스터디에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스터디는
스터디는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스터디는 일단은 LC나 RC 학습 중에 어떤 걸 더 위주로 학습을 하게 되냐면 RC 학습을 조금 더 위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숙제하는데 좀 관리가 필요하다. 난 누가 체크를 해줘야 숙제를 한다. 이런 분들이 있죠. 아니면 나는 RC가 점수가 현저하게 모자란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스터디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증금이 걸려 있어요. 보증금. 그래서 보증금 걸려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난 점수가 급하시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좀 효과를 톡톡히 얻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터디 신청 방법은 여러분 우리 수업 끝나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신청하는지 한 번 더 알려드릴 거고, 우리는 바로 진도로 들어갈게요. 진도. 이번 달이 좀 빠듯한 달이에요. 원래 후반부가 조금 쉴 틈 없이 진행되는 그런 달이라서 여러분 바로 우리 파트 2 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교재 첫 번째 페이지 피시면 왕기초 데이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피시면 이렇게 문제 구성이 뜰 겁니다. 부교재 먼저 펴주시고요. 이 부분 다 피셨으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 찾으셨나요? 다 찾았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파트 2가 어떤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WH 의문사, WH로 시작되는 애들이 하나가 있어요. Who, what, which, when, where, why, how. 그리고 비의문사 의문문은 조금 타이틀이 하나씩 들어가죠. 일반, 부가, 선택, 간접, 평서, 제안 요청,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 어떤 게 조금 더 괜찮다 싶어 보여요. 왼쪽과 오른쪽 중에 조금 더 수월한 난이도의 좀 수월한 레벨의 의문사는 WH예요. 얘가 훨씬 더 얘랑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쉽다는 거지. 얘도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얘는 쉬운 게 뭐냐면, 왜 쉽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 WH 의문사 하나만 가지고도 who, when, 특히 where 이런 애들 있죠. who, when, where, why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는 의문사 하나만 내가 정확하게 잡아도 묻고자 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누구야? 언제야? 어디야? 왜 그랬어?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문장을 다 잡지 못하더라도 이 의문사 하나가 가지고 있는 힘이 좀 세다는 거죠. 좀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WH 의문사는 이것 자체가 의미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뚜렷해서 좀 전체적인 문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WH 의문사를 먼저 배우게 될 거예요. WH 의문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균적으로 WH 의문사는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12문제 정도가 평균적으로 출제가 돼요. 몇 문제에서? 25문제에서 12개면 거의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간혹 13개까지도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에 달하는 이 WH 의문사를 한 3일 정도 우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틀은 비의문사, 의문문. 둘이 좀 포인트가 살짝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들을 때 캐치해야 되는 포인트가 달라지니까 3일, 2일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파트 2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볼게요. 파트 2는 총 몇 문제다? 총 25문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7번부터 31번까지 오직 어디에만 집중한다? 리스닝에만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리스닝에만. 자,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파트 1은 여러분 풀렸다시피 어때요? 사진이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문제를 풀면 되고, 파트 3는 또 어때요? 파트 3는 뭐가 있어요? 문제가 내 눈앞에 있잖아요. 내가 들으면서 문제를 보면서 풀이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시각적인 게 앞에 있는데 파트 2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가 전략적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소거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스닝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답이 들려요. 파트 2는 얘 아니잖아 하는 게 들릴 거예요. 파트 2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아무리 들어도 내가 들어도 얘는 아니야 라는 오답이 들릴 겁니다. 그래서 이 오답을 조금 더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오답 패턴이라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이러한 패턴으로 파트 2가 좋아하는 오답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답 패턴을 항상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파트 2를 풀다 보면
정답을 자꾸 고르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내가 청해 능력이 완벽하다. 그러면 정답 하나 고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아직 내가 듣는 게 정확하지 않은 와중에 자꾸만 정확한 거 하나만을 고르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잡아요. 정답도 못 잡고 오답도 소거를 못하는 이도저도 아닌 그런 문제풀이를 하게 돼서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답을 자꾸만 기다릴 수 있어요. 나는 이런 답 후니까 뭐가 나올 거야 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오답 패턴으로 오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소거하셔야 돼요. 오답 소거한 다음에 남은 보기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를 다 듣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이에요. 파트 2는 내가 전체를 다 듣고 푼다? 그거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의 키워드만을 골라 듣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좀 전략적으로 듣자 이거예요. 전체를 다 듣지 말고. 그리고 네 번째로 간접응답. 요 친구 요거 좀 난감하는데 간접응답은 직접적으로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When is the class? 수업이 언제야? When 이라고 떨어지면 수요일이야, 10시 반이야, 7시 반이야. 이게 직접적인 답이에요. 근데 돌려서 말하는 거면 수업 그거 하루 전에 캔슬됐어.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누가 선생님이야? 나도 잘 모르겠어.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을 간접응답이라고 합니다. 간접응답. 그래서 오늘 어떤 애들이 간접응답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지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좀 돌려서 빙빙 돌려서 하는 말들은 정답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난이도도 높은 편이에요. 난이도도 높은 편. 요거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ABC가 보기가 3개예요. ABC 보기가 3개인데 이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정답 하나를 골라야 돼요. 이걸 제가 왜 써놨냐면 파트 2는 또라이들 나오는 파트로 되게 유명해요. 또라이 출몰 파트?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해요. 그 정도로 아니 이게 어떻게 답이야. 저세상 답변들이 좀 많이 나와요. 미쳤나?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뭐 얘네 술 마셨나? 이런 식으로 생각될 정도로 선생님들도 풀다가 가장 많이 실수가 터지는 파트가 이제 파트 2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 참 용 쓴다. 이런 보기들이 좀 있어요. 참 그렇게 좀 어렵게 출제를 하려고 얘들이 막 기를 쓰는구나 싶은 그런 답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BC 중에서 그나마 가장 사람이 할 것 같은 답이죠. 그나마 내가 100번 용서해서 그나마 자연스러운 응답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파트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되게 짜증이 나거든요. 처음엔 되게 짜증나는데 조금 가다 보면 재밌네. 이런 생각 들어요. 어머나 세상에 뭐 이런 답변도 그래 할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런 답변이 있더라도 혹시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확인을 하세요. 여러분 막 열 끌지 말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답 패턴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파트 2는 어떤 파트다? 정답 하나를 잡는 파트가 아니에요. 물론 극명하게 들렸어요. 극명하게 정답이다. 그러면 가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오답 패턴으로 소거를 해주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가장 쉽고 간단한 오답 패턴 중에 하나고요. 요거는 어디에만 적용되는 오답 패턴이다? WH 의문사에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진행을 할 건데 그 3일 동안만 적용되는 오답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H 의문사에 그게 어떤 거가 됐든 when, who, where, what, which, why 이렇게 WH 의문사에 yes, no라는 답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한국말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언제가 미팅이야? 뭐 이렇게 물어요. 언제가 미팅이야? 네. 뭔가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팅이 맞니?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야? 물어보고자 하는 게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yes, no라는 답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자, 뭐 이거는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간혹 이렇게 yes라고 no라고 깔아주고 이 뒤에 되게 그럴싸한 문맥을 쓱 하고 넣어놔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yes 듣자마자 무조건 소거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자, 두 번째로 동문서답. 이거는 여러분 WH 의문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되게 강하다고 했잖아요. 누구야, 언제야, 어디야 이런 애들 특히나 그렇게 Who is the new supervisor? 누구야? 라고 정확하게 물었는데 at 7 o'clock, 그 7시야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이제 동문서답이라고 합니다. WH 의문사에 맞지 않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을 동문서답. 뭐 두 번째도 볼게요. When is your mother's birthday? 언제니? 뭐 엄마의 생신이 언제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야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언제야? She lives
in Seoul. 언제야? 라고 물었는데 그 서울에서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이거는 WH 의문사에 맞지 않는 또 동문서답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애들 여러분 자주 보시게 될 거고 동문서답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오답 패턴은 유사 발음이에요. 유사한 발음. 그러니까 질문에서 나왔던 어떤 한 단어가 보기에서도 유사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애죠. Where can I repair my car? I'm going to retire soon. 이런 애들 있죠. repair, retire. 되게 비스무리하게 들리거든요. 이렇게 뭔가 비슷하게 들렸다 싶은 걸 우리는 어떻게 인지할 수 있냐면 어라 문맥이다 하고 인지를 할 수 있어요. 뭔가 비슷한 발음이네. 정확하게 다 전체 문장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렇게 소리에 이끌려요. 우리가 소리에 이끌려요. 그래서 걔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데 걔를 끌리듯이 어떻게 해야 된다? 속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보기들. 비슷한 발음이 있는 애들. 그래서 완전히 요 단어처럼 알파벳 하나가 되게 유사한 발음이 나서 트, 프 이런 거 있죠. retire, repair 이렇게 비슷한 발음이 나서 유사 발음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단어들도 있어요. art, article 이런 애들 있죠. 뭐 market, marketing 이런 애들 있죠. 부분적으로 완벽하게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런 단어들도 유사 발음 어휘로 어떻게 해야 된다? 소거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스무리하다. 발음이 비슷하게 들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다 소거하셔야 돼요. 무조건 다. 자, 우리 네 번째로 볼까요? 연상어휘. 연상어휘는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 높은 편 넘기시면 돼요. 난이도가 살짝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연상어휘 오답 같은 경우 아까 소리가 비슷하면 좀 끌릴 수 있다라고 했죠. 소리가 비슷하면 연상어휘는 어떤 단어 하나에 우리가 꽂히는 거예요. 그 단어는 대부분의 경우 내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Which restaurant are we meeting at? 우리 레스토랑이란 단어는 그렇죠. 어떻게 들어도 다 이해하잖아요. 언제 들어도 다 이해하는 이 레스토랑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꽂혀요. 그러면 그 레스토랑과 연상되는 보기, 연상되는 단어 하나를 끌리듯이 또 정답으로 고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which restaurant에서 레스토랑만 내가 잡은 거예요. 레스토랑 자꾸 맴돌아요. The food was really tasty. 되게 맛있더라. 이렇게. 그렇죠? taste라는 이 단어가 뭔가 이 레스토랑이랑 연결고리가 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도 모르게 끌리듯이 정답으로 골라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상어휘 애들은 일단 얘를 잡아가려면 짝꿍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빈출 짝꿍. 그러니까 테이스트랑 레스토랑이 자주 짝꿍으로 나온다. 빈출 짝꿍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뭐 하나 더 볼게요. Where can I get the ticket? The concert was great. 이런 식으로. 그래서 Where can I get the ticket? The concert was great. 그래서 콘서트와 티켓도 자주 나오는 그런 짝꿍이에요. 정말 많이 나와요. 얘네들도. 그래서 빈출 짝꿍을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로 빈출 짝꿍을 알기 전에 더 그거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어휘 자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티켓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콘서트가 뭔지를 알아야 그래야 얘네가 뭐 연상이 된다, 짝꿍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휘 베이스가 조금 다져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얘네들이 자주 빈출로 나오네, 자꾸 짝꿍으로 붙네 이런 걸 문제를 풀어가면서 좀 감을 익혀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볼까요? 마지막으로 동일어휘 오답 패턴이라고 하는데 얘도 거의 뭐 유사 발음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같은 어휘니까 똑같은 발음이 잡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정확하게 Why did you bring a computer? I have a good computer. 이렇게 잡힐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가 좀 허다하냐면 질문은 남자 성우가 읽어줘요. Why did you bring a computer? 이렇게 읽어줘요. 그리고 보기에는 여자가 I have a good computer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 성우가 반대편 성우가 반대 성별이 어떤 발음으로 읽어줘요? computer 이렇게 안 해주죠. computer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성별이 바뀌거나 아니면 국적이 바뀔 수가 있어요. 질문은 미국 성우가 해주고 답은 영국이나 호주 애가 들어가고 뭐 이런 애들 이런 식으로 좀 변수가 성별이나 국적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별이나 국적이 바뀌는 것 그거를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이게 동일한 어휘로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완벽히. 그리고 우리 미국 발음과 영국 발음에서 그 극명하게 발음 차이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완전히 다르죠. 그죠? 발음이 좀 다른 애들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스케줄은 미국 애들은 말 그대로 스케줄 이렇게 발음을 해줘요. 근데 영국 애들은 어떻게 발음해주냐면 이걸 schedule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같은 동일 어휘더라도 발음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문제 풀이하면서 그런 어휘들이 있으면 우리 발음으로 잡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5가지 오답 패턴은 어디에 적용된다? WH 의문사에 적용되는 애들이에요. 특히나 yes, no 소거하는 거 있죠. 생각보다 yes, no 소거하는 거 헷갈려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앞에보다 마지막에 들리는 어떤 명사 하나를 집중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yes, no 소거하는 거 잘 기억을 해둘게요. 자, 우리 간접응답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간접응답. 자, 간접응답은 뭐라 그랬죠? 직접적으로 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언제야? 8월이야. 어디야? 3층이야. 누구야? 잭이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답을 해주지 않고 돌려서 말하는 우회성 표현들. 요 3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간접응답 패턴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몰라요. 아주 괜찮은 애죠. 얘는 사실 WH 의문사가 아니더라도 정답이 거의 만만하게 되는 애예요. 뭐든 몰라요라고 답할 수 있는 거 알죠, 여러분? 누구야? 잘 모르겠어요. 어딘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무슨 색이야? 잘 모르겠어요.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몰라요는 정말 대표적인 간접응답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이것도 어디든 만만하게 답이 돼요. 누구야? 그 결정 안 났어요. 몇 층에 사는데? 결정 안 났어요. 이런 애들. 누가 승진해? 아직 결정 안 났어요.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도 만만한 애들. 그리고 다시 되묻는 거예요. 다시 되묻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뭔가 한 번 더 재차 확인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몰라서 다시 묻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자주 나오는 간접응답 패턴 중에 하나다라는 거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간접응답 패턴이 정답 확률은 되게 높은데 난이도도 되게 높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몰라요라는 게 I don't know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I don't work here 이런 거 있죠. 무슨 뜻이에요? 이거 뭐 쓰면 바로 알아요, 여러분. I don't work here. 나는 여기서 뭘 하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아요. 이것도 결국 뭐예요? 나 몰라요 이런 뜻이에요. 저 여기서 일 안 해요. 이것도 몰라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간접응답이 항상 이렇게 몰라요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I don't know 이런 애들이 정답률이 높다고 하면 얘만 자꾸 들으려고 해요. I don't 오케이 너야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 오케이 I don't know 들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I don't know에 이끌리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I don't know가 나오면 실제로 정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출제 기간도 좀 이제 그쵸 이제 짬밥을 먹으면서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좀 많이 내요. 그래서 I don't know라고 깔아놓고 그 뒤에 문맥을 완전히 틀어놓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I don't know야 가야겠다. Let's go.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오답이 될 수도 있어요. 요거 좀 주의를 할게요.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바로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키워드. 여러분 키워드 잡는 순서 요거 보이죠? 저희가 라이브를 켜야 되는데 이게 깜깜무소식이네요. 우리 키워드 잡는 순서 잠깐 펴놓고 제가 담당자님한테 이 메시지 하나만 보내놓을게요. 잠깐만요. 여러분 요것만 잠깐 보고 있어주세요. 그냥 바로 할게요. 우리 키워드 잡는 순서 1번과 2번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이 제일 먼저 잡아야 되는 거, 2번이 그 다음에 잡아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키워드 잡는 순서를 알기 전에 이 문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Who will go to the party?
이 문장이에요. 뭐 전형적인 이제 파트 2에서 나올 법한 그런 질문인데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Who go party. 뭐 얘를 다 들으면 너무 좋죠. 여러분 누가 파티에 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다 들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우리가 고르자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무슨 일이 있어도 얘는 내가 잡아야 된다 하는 게 일단 뭐가 있을까요? Who. 그렇죠. 누구야? 이 정도. 그렇죠? 누군데? 그리고 나서 이제 go. 누가 가는데? 이 정도. 누가 파티야? 뭐 이거보다는 who go. 누가 가는데? 요걸 잡으면 전체적인 질문에 키워드가 잡혀요. 누가 가? 요거잖아요. 누가 가? 뭐 전체적으로 누가 파티에 가니? 누가 뭐 미팅에 가니? 뭐 물론 디테일하게 잡으면 좋지만 누가 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What is the reason? 뭐 이거는 사실 파트 2에서 나오는 것보다 제가 훨씬 많이 축약해서 가져온 건데 What is the reason you didn't go to the party? 뭐 거의 이 정도 길이감이에요. 이유가 뭐야? 파티에 가지 않은. 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일단 여기는 뭐가 중요해요? What 옆에 있는 reason까지가 제일 중요하죠. what reason이라면 뭘 묻는 거예요? Why? 이유가 뭔데? 이걸 묻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문사 옆에 키워드 reason까지 잡아주는 게 중요했어요. 3번도 한번 가볼까요? 3번. Where's John gone this weekend? 여기서 우리 잡아야 되는 거. 내가 이걸 들었어요. Where's John gone this weekend? 뭐 이렇게 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Where? Going. 어디 가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Where going? 어디로 가는데? Where is John을 잡아주면 안 돼요. John이 어디 있는데? 이게 아니죠. Where going? 어디가? Where go? 이렇게 우리 의문사랑 뭐를 계속 잡아주고 있어요? 뭘 많이 잡아주고 있죠? going 뭐 이런 의문사랑 동사를 같이 잡아주고 있죠. 의문사 옆에 있는 동사라든지 의문사 옆에 있는 이제 명사라든지 이런 애들을 키워드로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의 키워드는 뭐가 된다? WH 의문사에서 무조건 WH 의문사가 키워드가 돼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who를 잡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where 얘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가장 큰 역할을 하니까. 지금 이 질문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게 Who will go to the party? 가?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문사를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거 잘 기억하시고 의문사를 잡은 다음에 내가 하나 더 잡을 수 있으면 동사나 이제 명사 부분을 잡아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따가 문제풀이 할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의문사 두 세트를 가볼 거예요. who랑 what, which는 하나로 묶을 거예요. what, which 하나로. 그래서 이렇게 who, what, which 의문사별로 어떤 응답 패턴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5가지 오답 패턴 알려드렸죠? 지금은 이제 정답 패턴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애들이 자주 후에 매칭이 되는 정답으로 나왔는지, 어떤 애들이 what, which랑 자주 매칭되는 애로 나왔는지를 조금 더 깊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who부터 한번 가볼까요? who부터. who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who 누구야? 이거예요. 누군데? 이거죠. 그러면 우리 이 질문 한번 볼까요? 대표 질문으로 Who is going to give a presentation?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일단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야 되는 것보다 who, yes, who예요. 그 다음에 뭐 잡아야 돼요? going, 누가 가는데? 이걸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going은 뭐 정말 누가 가 이런 의미로 쓰였다면 여기서 be going to는 어떤 걸로 쓰였을까요? 시제입니다.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고 있죠. Who is going to? 그럼 우리가 잡아야 되는 동사는 뭐다? give a presentation. 이거 파트 1에서 봤던 그런 동사죠. giving a presentation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발표하다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자, 그래서 누가 발표해? 이게 핵심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에서 우리 의문사랑 그리고 동사 하나 잡아주고 어떤 애들이 자주 정답으로 나오냐면 이름이 그렇게 나와요. 온갖 이름들. 이름. 뭐 직책도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네이밍이죠. 어떤 이제 그게 분야 이건데 자, 사람 이름 누가 발표해? 제니가 발표해. 뭐 제키가 발표해. 아니면 뭐 매니저가 발표해. 누가 발표할까요? 저 마케팅 팀 부서명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who는 뭘 좋아한다? 기본적으로 이름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who가 좋아하는 건 이름이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인칭대명사도 있습니다. 인칭대명사. 뭐 누가 발표할 거야?
I can do it. 내가 할게. 뭐 이런 애들 있죠. 인칭대명사 뭐 I, we, she, they 뭐 이런 애들도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 또 후가 좋아하는 빈출 직책들은 여러분 요거는 자주 나오는 애들이니까 집에서 혹시나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의미를 좀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요거 있죠. executive 여기에다가 우리 형광펜 좀 쳐볼까요? executive 얘는 여러분 뭐랑 많이 헷갈려 하냐면 representative 같이 tive로 끝나니까 요거 되게 헷갈려요. representative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executive는 무조건 그냥 간부 임원이에요. 임원이고 사장급이라고 보면 돼요. representative는 관계자예요. 관계자. 그래서 얘는 직원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직원. 그래서 the representative, sales representative이라면 우리 세일즈 관련 직원이야.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sales executive 이랬으면 이건 임원이란 뜻이에요. 요거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우리 파트 4 들어갈 때도 요 차이점 좀 봐야 될 수 있거든요. 기억을 해두시고 또 자주 나오는 부서들도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한 번씩 단어 복습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요렇게 유사 발음 표가 있는데 이거 한 장 넘기시면 있을 거예요. 유사 발음 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정말 많이 나오는 오답 패턴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정말 많이 나오는 오답 패턴 중에 하나가 유사한 발음이에요. 유사한 발음. 비슷하게 들리는 애들을 끌리듯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는 자주 나오는 유사 발음을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주 나오는 유사 발음들. 그래서 여러분 뭐 요거를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반별 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유사 발음 mp3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mp3를 재생하면 문장 두 개가 한 두 번, 세 번,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들릴 거거든요. 그럼 이 문장 두 개에서 비슷하게 들리는 발음을 하나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비슷한 발음 들으면서 또 정답이 나와요. 어떤 애가 비슷하게 나왔는지 이렇게 나오니까 학원 오실 때 혹은 집에 갈 때 잠깐만 하면 돼요. 뭐 이게 뭐 3분, 5분 뭐 이렇게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금방 끝나요. 듣고 유사 발음 고르는 훈련을 집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별 게시판에서 mp3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바로 문제풀이 해볼 거거든요.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 헷갈린다.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써가면서 우리 핵심이 되는 내용을 써가면서 문제풀이 진행하셔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준비하시고 ready. ready 바로 한번 갈게요. 질문 듣고 핵심이 되는 의문사 그리고 동사, 명사 이런 애들 잡아보세요. ready and go. Number 1. Who is responsible for delivering the mail? A. My assistant is. B. This evening. C. Yes, it has arrived. 한 번 더 질문을 들어볼까요? Who is responsible for delivering the mail? 전체를 잡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포인트로 뭐만 잡는다? Who is responsible for delivering the mail? Who deliver 뭐 이 정도. 누가 배달해? 이 정도. 누가 배송해? 이 정도만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누가 배달? 다시 한번. Who is responsible for delivering the mail? 누가 매일 배송하는데, 누가 배송하는데가 포인트예요. 근데 제가 후 옆에다 뚫어놓은 건 후가 굉장히 좋아하는, 후라는 의문사가 좋아하는 요 단어입니다. responsible for, 책임지다, 관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후는 누가 책임자야, 누가 관리자야, 누가 이거 담당자야, 이렇게 담당하다, 관리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responsible for 따라가 볼게요. 시작. responsible for 한 번 더. responsible for 그렇죠? 관리하다, 담당하다. 그래서 누가 관리자인데 가볼까요? A. My assistant is. My assistant is. my assistant. 이건 뭐죠? 내 조수가요. 직책 이름이 나왔죠. 그래서 후가 굉장히 좋아하는 답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내가 A를 잘 못 들었어요. 못 들을 가능성. ABC 중에서 가장 못 들을 가능성이 있는 보기는 A입니다. 처음에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를 들을 때 아직 뭘 하고 있을 가능성? 질문을 막 돌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가 포인트였지?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A를 잘 못 들어요.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들으면 정답인 걸 아는데 얘를 못 들었다. 그럼 절대로 X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모 표시를 해요. 못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못 들은 거니까 몰라요. B를 한번 들어볼게요. B. This evening.
This evening. This evening? 이거 무슨 뜻이죠? 오늘 저녁이요. 이런 뜻이죠. 오늘 저녁이요는 뭐라고 물었을 때 오늘 저녁이요 라고 해요? 언제야? 라고 물었을 때 when. 언제니? 오늘 밤이요. 오늘 저녁이요.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문사에 대한 답이다? when이라는 의문사에 대한 답인 거예요. 그죠? 언제야? 언제 파티니? 오늘 밤이에요. 오늘 저녁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B는 어떻게 한다? 충분히 소거해 줄 수 있어요. 그죠? This evening만 가지고. 자, who만 잡아도 누구야? 오늘 밤이야.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거 가능하고. C는 C, Yes, it has arrived. 안 돼요. 더 뒤에 Yes, it has arrived. arrived든 뭐든 간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yes가 나왔잖아요. yes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떻게 된다? 충분히 소거해줘요. 그죠? 충분히 소거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매했던 A가 뭐가 된다?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라는 거예요. 아닌 애들 걸으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B가 왜 오답이고 C가 왜 오답인지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옆에다 이렇게 적어두세요. 옆에다가 내가 잘 몰랐다 그러면 어떤 오답 패턴에 해당하는지 적어주시고 마지막 단계는 뭐다? 마지막 단계는 요 핵심이 되는 who, deliver 요걸 내 머릿속에 자꾸 남기는 습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백날 들어요. 무조건 Who 들어. is responsible for delivering the mail? 한 100번 들어요. Who is responsible for delivering the mail? 100번 듣는 것보다 한 3번 따라 말하는 게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들었던 이 발음, 억양, 강세, 빠르기를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Who is responsible for delivering the mail? 처음은 천천히 시작. Who is responsible for delivering the mail? 한 번만 더. Who is responsible for delivering the mail? 시작. Who is responsible for delivering the mail? 그렇죠? 이러고 마지막 한 번은 똑같은 템포. Who is responsible? 시작. Who is responsible for delivering the mail?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좋아요. 한 번만 더. Who is responsible for delivering the mail? 이렇게. 우리가 총 몇 번 따라했다? 4번 정도 따라했나요? 들어볼게요. 제가 질문을 그냥 없애볼게요. 이럴 때 여러분 포인트가 남는지 한번 보세요. Who is responsible for delivering the mail? 누가 Who is deliver? responsible for delivering the mail? 누가 deliver? 그래서 질문의 핵심을 자꾸 남기려면 따라서 뭐 해야 된다? 쉐도잉, 따라서 발음을 해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우리 두 번째도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 바로 갑니다. Ready and go. Number 2. Who is working overtime today? A, No, it's under the desk. B, It's time to leave. C, I told them I would. 정답, 나 뭔가 A인 것 같다. 손 들어볼까요? 나 왠지 A인 것 같다. 아니다, 왠지 B다. 아니다, C다. 들어볼까요? C가 조금 많네요. 확인을 해볼게요, 한번. Who is responsible for? 아이고, 다시. Who is working overtime today? 일단 뭘 남긴다? Who is working Who? overtime today? Who is working 누군데? Who is working overtime today? 그리고 나서 동사 하나. Who is working? 뭐 누가 일해? 이 정도 남겨도 좋아요. 누가 일하는데? Who working overtime? working overtime이라는 건 오버타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초과 근무를 하는 걸 working overtime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가 일해? 누가 초과 근무해? 이걸 지금 묻고 있죠. 누군데? 누가 초과 근무해? A, No, it's under the desk. 무조건 아니죠. No, it's under the desk. 무조건 속어. 더 뒤에 들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B, It's time to leave. 왜 안 되죠, 얘는? It's time to leave. 뭐가 들려요? 그쵸, 유사 발음이 하나 들려요. Who is working overtime today? It's time to leave. 이렇게 들으면 들리죠. 뭐가 비슷했다? overtime이랑 타임이 유사 발음으로 잡혀있죠. 그래서 B를 어떻게 한다? 소거해 줄 수 있어요. A와 B를 다 소거하고 나면 뭐가 남아요? C가 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이가 되고 있어야 돼요. 자, C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누가 초과 근무해? I told them I would. I would. 내가 한다고 했어. 이거죠. I told them I would. 내가 한다 그랬어. 인칭대명사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답을 잡지 못하더라도 A, B 충분히 소거해 줄 수 있어요. 요것도 우리 질문 빠르게 따라서 3번만 해볼게요. Who is working overtime today? 천천히 시작. Who is working overtime today? 자, 이제 똑같은 템포로 2번. Who is working overtime today? 시작. Who is working overtime today? 한 번 더 마지막. Who is working overtime today? 이제 들으면서 체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을 때는 정말 듣기만 하세요. 뭘 자꾸 앞에 시각적으로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들을 때 핵심이 잡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Who is working overtime today? Who working? Who is working overtime today? Who working? 요 포인트가 잡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3번 가볼까요? 3번 준비하시고 갑니다. Ready, go. Number 3. Who do you want to speak to? A, I'm trying to reach Richard.
B, A long speech. C, I want to take a break. 조금 구리죠. 그쵸? 그리고 셋 다 구린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난 A가 정답인 것 같다. 나 A를 남겼다. B다. C다. 오케이. 여러분, 자, A를 남겼다 하신 분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number 3, Who do you want to speak to? 자, 포인트는 Who do you want to speak to? 겁나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파트 2는 어떤 파트다?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뭘 들었는지 기억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 뭐라도 잡아놓으라. 뭐라도 잡아놔라. Who do you want to Who? who do you want Who? who do you want to Who? who do you want to speak to? Who, 뭐 speak to 이 정도. 누구랑 speak, 누구랑 얘기할래? 이 정도 있죠. Who speak to. 자, 누구랑 얘기할래? 누군데? A, I'm trying to reach Richard. I'm trying to 뭐 reach Richard 이렇게 나오죠. reach는 I'm 여기서 trying to reach Richard. reach는 이제 도달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연락을 취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Richard랑 연락을 시도하려고 해 이거죠. 그래서 사람 이름이 들어간 A가 이제 정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who는 뭘 좋아한다? 온갖 이름들을 좋아해요. B, B는 A long speech. 왜 안 되죠? A long speech. speak, A long speech. speech 이렇게 부분적으로 발음이 유사하게 들리죠. speak, speech. 끌리듯이 정답이 아니라 끌리듯이 소거해 주셔야 돼요. 끌리듯이. 자, C는 C, I want to take a break. I want to take a break. I want to take a break. 얘는 Who do you want to? I want to 뭐가 들어간다? 동일하게 want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뭔가 비슷했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 하나 들린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무조건 다 소거를 해주시면 돼요. 소거. 자, 우리 요것도 한번 좀 빨랐어요. 질문 자체가 빨라서 질문에 포인트를 남기기가 되게 어려웠던 질문이거든요. 요것도 한번 듣고 천천히 따라서 한번 Who do you want to speak to? 천천히 시작. Who do you want to speak to? 그죠? 이제는 똑같은 템포로 두 번. Who do you want to 시작. Who do you want to speak to? 한 번 더. Who do you want to speak to? 들으면서 정말 듣기만 하면서 체크. Who do you want to speak to? 누구랑 얘기해? Who do you want to speak to? 누구랑 말해? Who do you want to speak to? 요게 해석이 잡히는지. 그럼 마지막에 점검할 때는 전체적으로 누구랑 원하니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안 잡혀도 돼요. 핵심이 되는 내용만 해석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4번도 한번 가볼게요. 4번. 우리 오늘 원래 what, which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빠듯할 것 같아서 일단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4번 문제 number 4, 갑니다. Who is taking care of the training session today? A, I can carry it for you. B, We'll be in the training room. C, The supervisor is. 자, 나는 왠지 A다. 왠지 다 소거하고 A가 남았다 있나요? B가 남았다? C가 남았다. C가 조금 더 많네요. 자, 아니면 감이 안 잡힌다. 저 가볼게요. Who is taking care of the training session today? 자, 뭘 잡는다? A, 잠깐만요. Who is taking care of the training session today? who 일단 먼저 잡혀야죠. who. 그 다음에 여기 또 제가 빈칸으로 뚫어놓은 게 아까 responsible for 우리 적었었죠. responsible for. 그 무슨 뜻이었어요? responsible for는? 책임지다, 뭐 담당하다 이런 거였죠. who가 이런 동사들 좀 좋아해요. 이 taking care of도 똑같은 뜻이에요. 누가 책임져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트레이닝 담당자야 이거죠. 누가 트레이닝해 요걸 잡거나 아니면 누가 담당해 요걸 잡아주면 돼요. 누가 트레이닝해 혹은 누가 담당해 뭐 하나라도 잡혀 있어야 돼요. 누가 담당해 누가 트레이닝해 둘 다 트레이닝도 taking care of도 내가 못 잡았다. 그럼 who라도 남아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누군데 가볼게요. A, 누군데 누가 담당자야? I can carry it for you. I can carry it for you. 인칭대명사 I can carry it for you. 얘는 여러분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게 유사 발음이 들어가요. care of, carry 들어볼게요. Who is taking care of the training session today? I can carry it for you. care of. Who is taking care of the training session today? I can carry it for you. 그렇죠. 이렇게 유사 발음이 들어가서 A는 정답이 될 수 없어요. 마지막 문제 조금 어렵죠. B는 B, We'll be in the training room. 왜 안 되죠? We'll be in the training room. Training. We'll be in the training room. 완벽하게 똑같죠. 그렇죠? 완벽하게 똑같은 단어지만 왜 우리가 제대로 못 잡을 수 있다? Who is taking care of the 여자 training 성우. session today? 그렇죠? 영국 성우, We'll be in the training room. 그렇죠? 남자 성우, 미국 성우 이렇게 들어가면 똑같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머지 C는 C, The supervisor is.
The supervisor is. The supervisor is. 마지막 보면 누가 담당해? 우리 관리자가, 우리 매니저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C는 또 who가 좋아하는 답변이 하나 들어가 있었죠. Supervisor is. 자, 우리 요것도 발음 빠르기 한번 잡아볼게요. 똑같은 발음과 빠르기로 3번 갑니다. Who is taking 천천히. care of the training session today? 시작. Who is taking care of the training session today? 자, 조금 길죠? 똑같은 템포 맞춰볼게요. 최대한으로. Number 4. 시작. Who is taking care of the training session today? 한 번만 더 시작. Who is taking care of the training session today? 좋아요. 자, 들으면서 한 번 더 체크. 누가 관리자야? Who is taking care of the training session today? 누가 담당자야? Who is taking care of the training session today? 들으면서 핵심이 잡히는지. 자, 전체로 그냥 무더기로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도 잡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봤어요. 자, 우리 오늘 첫날인데 좀 방송 살짝 송출 오류도 좀 있어서 좀 우왕좌왕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늘 나가지 못했던 what과 which를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what과 which. 여러분 숙제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부분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우리 숙제는 어디를 진행하시면 되냐면 부교재 6페이지를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 노트가 끝나면 바로 뭐가 나와요? 바로 숙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숙제를 하실 때 이렇게 mark your answer on your answer sheet이라고 똑같은 문구가 쭉쭉쭉 나와요. 이건 실제 시험을 봐도 이런 똑같은 문구가 쭉쭉쭉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얘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3등분을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보기가 3개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보기 ABC를 듣자마자 이건 정답이야. 얘는 아니야. 얘는 애매해. 이런 식의 표시를 하면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세요. 이걸 안 하면 8번 풀면서 7번 생각, 10번 풀면서 7번 생각, 그 애매했던 그 어떤 하나를 계속해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바로바로 오답, 애매, 세모, 오답, 애매, 그리고 정답 이런 거를 표시를 하면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숙제하실 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제일 첫 번째로 주교재를 먼저 꼭 푸세요. 주교재를 먼저 풀고 조금 더 쉬운 문제로 워밍업을 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주교재보다 부교재 문제가 훨씬 어려울 거예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부교재 문제 풀 때도 기억해야 될 건 뭐다? 정답 하나를 자꾸 고르려고 하면 어려워요. 근데 부교재 문제를 풀 때도 막 엄청난 랩을 하는 래퍼들도 막 나올 거예요. 뭐가 지나갔지? 이런 래퍼들 가운데도 오답 패턴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우리 5가지 오답 패턴 했던 거 있죠? 걔네들이 적용이 될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주말 동안 문제풀이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오늘은 따로 주말 숙제가 없어요. 주말 숙제가 없기 때문에 2개만 주교재랑 부교재만 숙제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주교재 숙제는 제가 반별 게시판에 페이지를 명시를 해드렸거든요. 주교재 숙제는 반별 게시판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수업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